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싹 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전일 모더나 CEO가 현존하는 백신으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것이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새 백신이 대규모로 출시되려면 향후 몇 달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의 증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아시아 증시부터 먼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미국도 역시나 이러한 영향에 피해갈 수 없었는지 다우 포함해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현 시점에서 경제는 매우 강한 상태이고 인플레 압력은 더욱더 높아졌다. 그리고 발표한 테이퍼링을 아마도 몇 달 더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뭐냐 하면 아마도라는 단어예요. 일단은 그냥 몇 달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냥 확정을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확정보다는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마도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닐까.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라라는. 그래서 이제 이 아마도라는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파월 의장의 연설 요거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는 12월 달에 할 것이고 페드의 긴축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는 연율 19.5% 상승하고 이는 최고치였던 7월, 8월 달 19.8에서 일부 조금 하락한 수치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이 둔화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도 109.5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금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부진하는 모습,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시장에 깔리기 시작했다. 다음번 나올 경제 지표들도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WTI는 66.18로 5.39%가 빠졌고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영향이 컸겠죠.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인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금 파산 위험 경고를 받고 있고 현재 연구개발이 진척이 느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머스크의 이 지분 매도가 일부 있었잖아요, 장중에. 그 금액을 스페이스X 쪽으로 조금 수여를 하지 않을까. 요거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머크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FDA 긴급 사용 승인 권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경구용 치료제 하나 나왔고 이제 다음번은 화이자를 보면 되겠네요.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엔젤 사업, 그러니까 신생아 사업이었죠. 근데 지금 중국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고령화 사업 쪽도 한번 관련주가 뭐가 있을지 간단하게 임플란트부터 이제 뭐 실버 산업들 많잖아요. 그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대 증권사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4분기부터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4분기부터는 조금씩 약간 조심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대체육 쪽에서 한국은 그렇게까지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글로벌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체육 쪽 한국 쪽으로도 분명히 테마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해외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관심을 받는 테마는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 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오늘은 양이 좀 많았지만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정리 한번 싹 했고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뉴스 나온 거 있으니까 뉴스 한번 보고 그리고서 차트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무디스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밥캣의 신용도에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좀 덜 건강했어요. 재무지표상. 근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건강해진 상황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밥캣 쪽에서 이 번 돈을 계속해서 빼가는 그런 상황이 연관이 되었었는데 요 밥캣 쪽에서 이제 돈 빼가는 걸 두산중공업이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밥캣 역시도 현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신용도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전 수급 한번 봐야죠. 자,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요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이 외국인의 수급이 제가 쇼커버링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쇼커버링이 아니라 계속 들어오는 그냥 매집의 수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솔직히 아직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도 계속 이어져 준다면 특히나 여기에다가 기관까지도 매수를 더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부분은 다시 올라가기 위한 시그널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게 파는 것보다 차라리 나아요. 그렇잖아요. 사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어제 월봉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월봉을 보는데 지금 이 10개월 선을 약간 이탈했다가 다시금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주려는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두산중공업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추세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다시금 올려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여주면 과거 패턴을 참고 삼아 갖고 한번 미래까지도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를 참고를 삼을 거냐면 요때 2021년 초반 2월 달과 3월 달의 그림을 현재 부근과 엮어 갖고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요때랑은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게 있으니까 요 부분 이제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뭐냐 하면 이때는요, 이전 저점이 1200원이었다면 이때 저점이 14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 없이 그냥 말아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이때 저가가 18,900원, 오늘 저가가 18,800원입니다. 약간 이탈을 했어요. 이때 패턴이랑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참고해 볼 수 있느냐? 어떻게든 이 아래쪽 부근을 지켜가지고 이 11선을 회복해줬다라는 거 요걸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때 부근을 응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11월 달 저가가 아니라 이번 달 저가 약간 얼마 차이가 안 나기도 하니까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부근을 이탈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굳이 팔 필요는 없어 보이고 여기 이번 달 말까지 10개월 선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근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때랑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 이 10개월 선을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주는 그림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 월봉 하나에서도요 되게 참고할 만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월봉을 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오늘 저가 만들어진 거 이거 이탈 하나 안 하나 요것만 보자.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보면서 요 10개월 선 돌파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요것만 보자. 딱 두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모든 게 지켜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2만원 부근, 2만원 부근 뚫어주게 된다면은 10개월 선도 타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일봉상에 요 음봉 두 개 엮여 있는 이 부분도 충분히 뚫고 올라갈 가능성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22,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보여요. 이유는 이렇게 매물대가 비어 있거든요. 이 매물은 채우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전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기 아래쪽 부근에서 2만원을 뚫고 한 2300원까지 뚫어가지고 요 위쪽에서 모양을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선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한 다음에 요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 산만큼 일부 더는 비중 관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림까지 나오기까지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한다면 전략을 짰을 때 일단 오늘 저점 여기랑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땐 여기 241선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절반 정리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팔았던 거 사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못해도 이번 달 말까지는 더 봐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만 보고서 이 월봉이 어떻게 될지 판단하는 거는
솔직히 어불성설이긴 하잖아요. 봉이 몇 개가 남았는데. 앞으로 22개의 일봉이 더 더해져 갖고 이 월봉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꼭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1월 달이 이제 배당락이다. 3월 달이 그 배당락 받은 신주의 상장일이다. 2월 달까지는 보자.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 한. 이 스케줄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전략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다. 예,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두산 중공업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어떻게든 슬기롭게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면은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